안녕하세요, 차탄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깡통 모델입니다. 네, 차주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몰고 있는 10개월 딸아빠 최길호라고 합니다. 차량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2022년형 소렌토 하이브리드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이고 옵션을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깡통 차량입니다. 옵션을 아무것도 안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돈이 없어서 제가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차량 고민을 시작했는데 이 차가 깡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3,500이에요. 옵션을 최대한 배제하자, 가성비 있는 선택을 하자 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한 차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차들 고민하셨어요?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거는 스포티지, 그리고 이상하게 외제차에도 좀 눈이 가더라고요. 티구안 지프 80주년이었어가지고 뭐 레니게이드나 아니면 체로키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정말 지갑 사정만 괜찮다면 사고 싶었던 거는 볼보 XC40 정도까지 고민만 했어요. 이전에 타시던 차량이 있으시다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2년식 올뉴 모닝이었어요. 모닝에서 소렌토로 바로 넘어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족도가 상당하실 텐데. 중형 중에서도 되게 큰 SUV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넓은 공간 이런 것들이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이었고, 모닝은 그때 거의 풀옵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깡통인데 급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깡통인데도 좀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있나요? 기본적으로 폼 프로젝션도 다 되고, 트렁크가 파워 테일게이트 그냥 버튼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니까 또 2열에도 에어컨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되게 메리트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 차량의 장점은 뭘까요? 공간이 넓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고요. 뭐 애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양이도 키우기 때문에 뭐 이동하려면 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뭐 다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연비도 기본 15 정도는 나오니까 모닝이 한 19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모닝이 19가 나와요? 네, 경차라 그런지 오. 잘 나와요. 모닝이 한 1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경차랑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연비가 나쁘지 않아서 유지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저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차가 예뻐요. 저도 아까 차를 봤는데 옵션이 없는 모델인데도 차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위에 옵션이랑 다른 외관 부분이 샤크핀 안테나가 없고 방향 지시 등이 좀 다르고 휠이 좀 작아요. 근데 휠도 작은데 오히려 또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이 차 참 잘 샀다라고 생각했던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집에 이제 아기가 있으면, 아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모차가 디럭스 유모차라고 되게 큰 게 있어요. 그게 모닝에 실으려 그러면은 조수석에밖에 안 실렸거든요. 트렁크에 못 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지어 분리도 안 하고 통째로 그냥 디럭스 유모차를 트렁크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걸로 하길 잘했다. 왜냐면 여기에 겨우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스포티지만 갔어도 안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걸로 하길 잘했다. 한번 이제 설날에 귀경길에 아기가 차에서 운전 중에 이제 똥을 쌌기 때문에 아이고. 잠깐 이제 거기 졸음쉼터 거기 가서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이게 좌우폭도 뭐 좀 크겠지만 기저귀를 갈아보니까 중요한 게 앞뒤폭이더라고요. 1, 2열 사이 폭이 넓으니까 딱 애기 뭐 기저귀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서 이걸로 하길 진짜 잘했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공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네. 6인승이랑 7인승도 있는데 왜 5인승으로 하셨어요? 맞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에피소드가 5인승으로 하길 잘했다 하는 에피소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6인승을 배제했던 이유는 6인승은 이제 복도가 있어야 되니까 중간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기 앉는 자리는 좋은데 기저귀를 갈리려면은 이 좀 이렇게 침대같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5인승을 선택했고,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사용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7인승을 사용하게 되려면은 어쨌거나 트렁크를 또 비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의 주로 이제 이용하는 거는 애기와 또 애기 짐들이 트렁크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5인승으로 했습니다. 이게 소렌토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나오는데. 근데 엄청 빨리 받으셨다고. 저보다 빨리 받으신 분은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16일 만에 받았어요. 계약을 하고 16일이요. 네. 그때도 제가 11월 6일 날 계약하고 22일 날 받았거든요. 그때도 뭐 오래 걸린다 그런 기사가 되게 많았던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드라이브 IZ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 순간 그 반도체 수급이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걸린다 그거였는데, 저처럼 아예 깡통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드라이브 IZ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능이 안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 반, 2달이면 나왔었거든요. 저는 또 운 좋게 제 앞순번이 그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해당 달에 생산 차량 대수만큼 제가 딱 커트라인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계약하자마자 제 순번이 돼서 그 차량이 저한테 온 거예요. 기분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은데 또 갑자기
급전이. 아, 한 달만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 처음엔 저한테도 11개월 얘기해 주셨다가 딜러분도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음 달에 나온대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전화 와서 이번 달에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또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긴 했는데 이제 딜러분도 이제 놀라시고 거기 기아차 거기 직원들도 뭐 이렇게 빨리 나온 차가 있냐고 그렇게 놀랄 정도로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 이 차량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헤드램프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거. 근데 제가 또 앞유리 썬팅을 조금 진하게 해가지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썬팅 몇으로 하셨어요? 28로 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어둡게 하셨네요. 아 그런가요? 가끔 이제 차 안에서 수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마 그래서 28, 14, 14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밤에 좀 많이 안 보이시지 않아요? 조금 불편해요. 시골길 같은데 가로등 없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어둡긴 어둡다 싶더라고요. 그거랑 이게 드라이빙 모드가 3개가 있는데 스포츠, 스마트, 에코가 있는데 에코가 뭐 발컨까지 막 이렇게 다 하고 하면은 연비가 더 좋대요. 근데 웬만큼 그냥 일반적으로 운전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에코 모드를 해도 연비 쪽에서. 근데 출력이 좀 약하고 에코 모드니까. 그래서 계속 스마트 모드로 놓고 하거든요. 스마트가 알아서 좀 출력 딸릴 땐 스포츠로 갔다가 에코로 갔다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시동을 껐다 키면은 계속 에코 모드로 가 있어요. 그게 디폴트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 2021년형만 하더라도 내가 시동 끄기 전에 했었던 그 모드가 시동 켰을 때 유지가 되는데 얘네는 그냥 디폴트 에코로 무조건 가요. 그래서 시동 걸면 꼭 해야 되는 게 스마트로 옮기기. 그게 아무래도 연비를 올리기 위한 조치겠죠? 네, 에코를 안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로 매번 옮겨줘야 된다는 사실. 에코는 왜 잘 안 쓰세요? 좀 꿀렁꿀렁 하는 것 같고 좀 멀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로 하더라도 멀미가 없지는 않아요. 멀미가 또 있나요? 저는 괜찮은데 와이프가 조금 예민하거든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느껴질 만한 멀미가 있나 봐요. 그 예민함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뒷좌석이 문제일까요? 뒷좌석일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반응이나 보면은 소렌토가 그걸 뭐 좀 잘 못 잡은 것 같다 이런 좀 얘기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애프터마켓 가서 이렇게 바 같은 거 달아가지고 좀 꿀렁거리는 거 적게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와이프분이 모닝 타실 땐 멀미 안 하셨어요? 네. 또 단점이 있을까요? 타이어가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뭐 17인치 중에서는 예쁜 것 같긴 한데 저희 같은 주차장에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색깔의 소렌토가 딱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는 이제 18인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기대하고 딱 받았는데 그걸 보고 보니까 이게 살짝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안 하시다가 나중 가면은 휠만 보인다고 하거든요. 덩치에 비해서 약간 아담한 타이어인 것 같아서.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연비가 좋은 거니까 스타일 옵션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헤드램프 때문에.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은 이게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LED로 바뀐대요. 그러면은 진짜 밝대요. 마침 또 썬팅도 어둡게 했기 때문에 밝은 헤드램프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돼서 돌아간다면 스타일은 넣지 않았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옵션 추천드릴 때 스타일을 꼭 넣으라 하거든요. 자잘한 옵션들은 솔직히 후회가 안 돼요. 근데 스타일, 차의 멋, 그거는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항상 옵션 추천할 때도 그래도 외관은 좀 신경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무옵션이지만 기본 옵션도 있잖아요. 기본 옵션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옵션 있으세요? 모닝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다 모든 게 신기하지만 그렇죠. 가장 자주 쓰면서 가장 조금씩 기분이 좋은 거는 웰컴 라이트. 그리고 이제 문 잠그는 것도 이렇게 버튼으로 하잖아요. 키를 내 몸에 소지만 해도 되는 게 삶의 질이 올라간달까? 꼭 키를 찾아가지고 왜 이렇게 한 번씩 누르고 했어야 되는데 돌려야 그냥, 되고. 예, 근데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아무래도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는 오토홀드. 아, 오토홀드. 앞차가 또 출발하면은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고맙고. 그게 또 살짝 딴짓하다가 앞차 갈 때 알려주면 예. 또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딴짓하면 안 되긴 하지만 가끔 뭐 이렇게 내비를 맞춘다거나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자녀분도 계시니까. 예, 뭐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토홀드 그리고 앞차 떠났을 때 이제 전방 차량 출발 신호를 알려주는 거, 그것도 되게 좋아요. 대부분 분들이, 심지어 저를 담당하셨던 딜러분도 제가 아무런 옵션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기어봉인데 괜찮냐, 그러니까 헷갈리셨나봐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깡통도 기어봉 아니고 다이얼식 변속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써봤는데 되게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 생각하고, 기어봉이 그 아날로그한 맛이 있잖아요. 드득드득 하는 맛이. 그게 좋은데? 나는 그거 없어도 되는데? 이거 굳이 헷갈릴 것 같은데 막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반신반의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참 만족하고, 통풍 시트라는 것도 처음 해봤는데 뭔가 그 시원함? 신세계죠. 네, 신세계더라고요 진짜. 아직 여름이 안 돼봐가지고. 근데 여름 되면 훨씬 더 신세계일 것 같아요. 통풍이 앞좌석 뒷좌석 다 있는 거예요? 아니요, 1열만.
뒷좌석은 엉뜨말. 차량 총평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펀드라이브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속도 내고 이런 것들을? 뭐 진짜 운전 좋아하시고 속도 내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아닌 그냥 차는 잘 굴러가면 되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태울 수만 있으면 된다, 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차고, 또 저처럼 뭐 예전 차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비록 깡통이지만 완전히 무슨 풀옵션 같은 기분으로 타실 수 있어요. 패밀리카로는 손색이 없는 차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해주세요. 이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계약했는데 출고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위안 삼기 위해서라도 유튜브에 있는 소렌토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또 그 예전에는 드라이브 IG 때문에 늘어졌다가 요즘에 또 내비 때문에 늘어진다고 하는데, 그분들 차량이 아무쪼록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2500 한 4개월 정도 탔는데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거든요.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차 계약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차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